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으로 여행을 갔었다. 그 집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본 유명한 공포의 집으로 과거의 여러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었다. 우리는 무언가 모험적인 것이 필요했고 집은 완벽한 장소였다.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면서 주위는 적막하고 외진 느낌이 가득했다.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었던 건 낡은 외풍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마치 누군가 집안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묘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무서운 이야기에 대한 설렘을 느끼며 가벼운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여러 해 동안 방치된 듯 먼지가 가득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마치 시간에 갇혀있는 듯 했다. 우리 중 한 명인 민수는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며 기이한 현상을 찍어보자고 했다. 이제 방마다 설치된 두세 개의 카메라는 무언가 이상한 것이 포착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아 밤을 새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농담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이 집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갔다. 예전 주인이 이 집에서 이상한 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로 집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심령 현상이 잇따랐다는 얘기를 나누며 우리는 점점 상황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장에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모두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무도 2층에 안 올라갔었지? 민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2층으로 가보자고 제안했고 나와 2명의 친구가 민수를 따라 나섰다. 조심스럽게 낡은 나무 계단을 올라가자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복도 끝에 있는 방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수가 후레쉬를 꺼내 방 안을 비췄다. 희미한 빛 아래 우리는 방 한가운데 서 있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마치 사람 같았지만 동시에 사람이라고 부르기 힘든 형체였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으로 흘러들어와 그 형체의 실루엣을 드러냈다. 순간 그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 얼굴은 마치 고통으로 일그러진 이상을 지니고 있었고 서늘한 공포가 우리를 엄습했다. 우리는 겁에 질려 서둘러 방을 나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거실에 도착해 숨을 고르는 사이 카메라를 확인하던 친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설치해둔 카메라에는 복도를 지나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형체가 모두 찍혀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우리가 느낀 발걸음 소리와 일치하는 시점에 나타나 있었다. 이제 공포는 단순한 재미로 끝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 있었다. 우리는 곧바로 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짐을 급히 챙기고 밖으로 나왔을 때 불현듯 집의 모든 불이 꺼지더니 전체가 어둠 속으로 잠겼다. 그것은 마치 집 자체가 우리를 내보내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 이후로 그 한옥은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가 되었고 우리는 그날 밤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게 남아있다. 그것은 단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었던 순간이었다. 마치 우리가 그 집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듯이.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취직하게 되었다. 회사는 작지만 가족적인 분위기였고 나는 그 점이 마음에 들어 기쁘게 일을 시작했다. 회사 근처로 이사하면서 작은 원룸을 구했는데 그곳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나름 깨끗하고 조용했다. 처음 몇 주간은 평화롭게 지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는 동료들과 어울리거나 조용히 집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고 나는 점차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던 순간 찬 바람이 불며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난히 바람이 센 날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바람 소리가 들리자 기분이 묘해지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때때로 창문이 덜컹거리기까지 했다. 며칠 후 나는 결국 창문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창문을 열자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먼 거리에서 흐릿한 인형이 얼씬이는 게 보였다. 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인형은 몇 분 동안이나 그 자리에 머물렀고 이상한 기운에 나는 급히 창문을 닫았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항상 같은 거리를 걷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시선의 주인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면 항상 같은 그림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결국 나는 꿈 때문이라 생각하며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려 했지만 우연히 마을의 카페에서 그곳에 오래 살았던 주민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주민은 내 집이 있던 자리에는 오래전 기묘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사건 이후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 꿈을 계속 꾼 사람들은 점점 죄악해졌고 결국 그 집을 떠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도서관을 찾았다. 도서관에서 마을의 역사를 조사하던 중 내가 사는 건물 자리에 예전엔 작은 집이 있었고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채 사라졌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특히 가족의 막내 아이였던 소녀가 특별히 수상했는데 그녀는 사라지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창문 너머로 누군가를 본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나는 더 이상 그 원룸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몇 날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이사 준비를 했고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그 뒤로도 그 꿈은 가끔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자주 나타나진 않았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그 마을이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창문 너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마치 그 마을의 누군가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학교에서는 언제나 소문이 무성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우리 학교 뒤편에 있는 오래된 동굴에 대한 것이었다. 동굴은 학교가 생기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자연 동굴로 이미 수십 년이란 세월 동안 수많은 괴담의 무대가 되어왔다. 학생들 사이에는 이 동굴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모두가 그저 이야기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을 때 유난히 호기심이 많던 둘째 학년의 유진이와 친구들은 어느 날 밤 그 동굴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여름 방학의 시작이었고 어른들 몰래 집을 빠져나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깊은 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몇 개에 의지한 채 그들은 조심스럽게 교문을 넘으며 비포장길을 따라 학교 뒤편으로 걸어갔다. 산길 너머로 동굴의 입구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때 유진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친구들이 있었기에 그 느낌을 억누르고 계속 걸었다. 동굴의 입구는 오래된 채광갱도의 잔해와 때 묻은 경고 표지판으로 가득했다. 표지판에는 위험 입장 금지 라는 글귀가 퇴색한 채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동굴 속으로 들어갈 결심을 굳혔기에 그 경고를 무시했다. 동굴 속은 생각보다 깊고 미로 같았다. 온갖 이상한 소리와 드문드문 보이는 습기로 뒤덮인 광경에 마주할 때마다 친구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빛과도 그리고 무성한 이끼로 범벅된 길을 걷는 동안 그곳의 공기가 점점 차고 무겁게 느껴졌다. 여기쯤에 뭐가 있겠어? 용기를 내서 태연한 척하던 친구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갑자기 이상하게 일렁이더니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은 순식간에 암흑 속에 갇히게 되었다. 당황한 친구들이 서로 충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였다. 사각거리는 소리와 마치 사람의 숨소리처럼 길고 낮은 소음이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다. 그것은 동굴의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돌아가자 고 한 친구가 소리쳤으나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기에 그들은 길을 잃고 말았다. 겁에 질린 그들이 사방으로 방황하던 중 유진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벽에 걸린 마치 그림 같기도 한 것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더듬었고 곧 그것이 오래된 그림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유진은 혹시 이게 여기에 갇혀있는 이유인가 하고 생각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간신히 동굴 입구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동굴에서 빠져나온 그들의 얼굴은 겁에 질려 창백했다. 밤하늘의 별빛마저 그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학교로 돌아오고 난 후로도 그들은 한동안 멍한 상태에서
일상을 보내야 했다. 유진은 이후로도 동굴에 다시 갈 수 없었다. 그러나 동굴에서 빠져나오던 그 순간 유진의 눈에 들어왔던 마지막 장면은 늘 잊을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 모호하게 새겨진 아이들의 그림은 마치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했고, 그 느낌은 평생토록 유진의 마음속에 어둡고 깊게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도 그 동굴에 대한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동굴에서 울리는 소리와 때때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 같은 것이 사람들의 귀에 들린다고 했다. 학교는 물론 다시 한번 동굴 출입을 금지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 동굴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그 이야기는 시대를 이어가며 더욱더 많은 신비와 공포로 사람들을 속삭여왔다.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이야기는 살아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돌았다. 그것은 그곳이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한편, 아무도 그 진실에 다가갈 수 없게 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었던 것이다.